이 사기꾼 놈아! 환급금 준다더니 이제 와서 5억을 더 내라고? 고객님의 전화가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그 기계음을 들었을 때 제 심장도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 한 장. 추가 분담금 5억 원. 환급금 4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5억을 더 내라는 겁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38년. 비례율 계산쯤이야 자신했던 제가 지금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대학 시간 강사 면접을 보러 다닙니다. 66세 박남수. 15억 주고 산 집에 5억을 더 쏟아붓는 데는 딱 4년도 안 걸렸습니다. 복은 나누면 커진다고 하죠.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기운 나눠주시면 그 복이 여러분 가정에 2배, 3배로 돌아갈 겁니다. 2018년 봄, 제 연구실 책상 위엔 경제학 논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남수 교수. 그게 제 이름표였어요. 66세인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38년간 서울대 교단에 섰습니다. 1980년 조교수로 시작해서 부교수, 정교수를 거쳐 2019년 정년을 1년 앞두고 있었죠. 전공은 부동산 경제학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제가 쓴 논문만 87편이에요. 부동산 시장 분석, 주택가격 예측 모델, 재건축 사업의 경제적 효과. 전부 제 전공 분야였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존경했어요. 매 학기 강의평가 4.8점 이상을 유지했죠. 졸업생들이 찾아와 인사하곤 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금융권 취직했습니다. 교수님 수업이 제일 도움됐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38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마다 관악산이 보이는 연구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사온 아메리카노 한 잔에 4,000원이었어요. 그 커피를 마시며 오늘 강의 준비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학생들 상담을 했습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일상이었죠. 제 연봉은 1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서울대 정교수 평균 수준이었어요. 아내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는데 연봉 8천만 원 정도 받았죠. 맞벌이 부부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는데 둘 다 훌륭하게 컸어요. 아들은 의사가 됐고 딸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었죠. 저희 집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112제곱미터였습니다. 2010년에 15억 원 주고 샀어요. 당시로선 큰돈이었지만 10년 적금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을 보태서 샀죠. 34평형 아파트였는데 저희 부부에겐 넉넉했습니다. 1979년에 지어진 아파트라 낡긴 했지만 입지가 좋았어요. 대치동이었으니까요. 지하철 3호선 대치역까지 도보 6분 거리였고 학군이 전국 최고였습니다. 주변에 대치동 학원가가 있어서 교육 인프라가 탄탄했어요. 한강도 가깝고 강남역도 버스로 15분이면 갔죠. 서울에서 이만한 입지가 없었습니다. 점심엔 교수 식당에서 동료 교수들과 식사했습니다. 8,000원짜리 정식이었죠. 경제학과 최 교수, 경영학과 김 교수, 사회학과 이 교수님. 같은 나이대 교수들이 모여 점심을 먹으며 세상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집값 정말 많이 올랐지요? 강남이 평당 6천만 원 넘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사나 몰라요. 저녁엔 아내와 함께 대치동 카페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학원가 불빛이 환했어요. 아이들이 학원 가방을 메고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생각이 났죠.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들도 잘 키우고 집도 샀고 이제 정년하면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말엔 주로 논문을 썼어요. 집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쓰던 논문은 강남구 재건축 사업의 비례율 결정 요인 분석이었어요.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신곳을 분석하는 연구였죠. 데이터를 모으고 회귀 분석을 돌리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어요. 부동산 경제학자로서 자부심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논문이 제 인생을 파괴할 줄은 말이죠. 2018년 9월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 하나가 붙었어요.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발족 설명회 안내. 빨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날짜는 9월 20일 오후 7시, 장소는 대치동 주민센터 대강당이었어요. 저는 즉시 관심이 갔습니다. 마침 재건축 논문을 쓰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실제 사례를 경험해 볼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학자로서의 호기심이었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재건축 설명회 한대요. 같이 가볼까요? 아내도 흥미로워했어요. 가봐요. 궁금하네요. 설명회 날 대강당에 5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의자가 모자라서 뒤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추진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음마 아파트가 이제 39년이 넘었습니다. 1979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최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재건축 적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시세가 전용 112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15억 원입니다. 재건축 후엔 40억 원은 가볍게 넘을 겁니다.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40억이요? 15억짜리가 40억이 된다고요? 대치동을 보세요.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평당 8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는 9천만 원 넘게 나갑니다. 우리 음마 아파트는 그것보다 더 좋은 입지예요. 역세권이고 학군이 전국 최고고 한강도 가깝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112제곱미터가 34평이니까 평당 1억 2천만 원이면 40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15억짜리가 40억이 되면 25억을 버는 장사였어요. 경제학자로서 흥미로운 투자 케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담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뒤쪽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주변 사례 보면 환급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치 레미안이 환급금 나왔어요. 우리도 비례율이 110% 나오면 오히려 돈을 받는 겁니다. 환급금이 3억에서 4억 정도 예상됩니다. 환급금 4억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가능하겠구나 싶었어요. 제가 논문에서 분석한 데이터로는 강남권 재건축 평균 비례율이 105%였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저는 경제학 박사예요. 비례율 계산쯤이야 식은 죽 먹기였죠. 설명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흥분해서 말했어요. 여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논문 쓰면서 분석해 봤는데 강남 재건축은 거의 환급금 나와요. 비례율이 평균 105%거든요. 우리도 4억 받을 수 있어요. 제 계산이 틀릴 리 없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요? 확실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이 분야 전공자예요. 38년 동안 부동산 경제 연구한 사람이에요. 제 계산이 틀릴 리 없어요. 학생들 가르칠 때도 항상 말했잖아요. 데이터가 답이라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환급금 4억을 어디에 쓸까 상상만 했어요. 아들 개업 자금도 보태주고 딸 로펌 동업 자금도 지원해주고 남는 돈으로 아내랑 유럽 한 달 살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지식인의 오만이었다는 걸 말이죠. 2019년 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동네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재건축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내 친구가 분당 재건축으로 10억 벌었대요. 음마는 그것보다 더 오를 거예요.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아내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다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분담금이 많이 나오면 어떡해요? 우리 정년 퇴직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분담금까지 내려면 부담되지 않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임자, 걱정 마세요. 비례율 보니까 환급금 나올 거래요. 우리는 돈 받는 거예요. 게다가 설령 분담금이 나온다 해도 1억 안팎일 거예요. 주변 사례 다 그래요. 강남 대치동은 2억 냈지만 집값이 15억 올랐어요.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아내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큰돈 쓰는 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임자,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재건축 한번 하면 자식들까지 혜택 보는 거예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당신 판단을 믿어요. 2020년 겨울 드디어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저도 조합원으로 정식 가입했어요. 가입비 500만 원을 냈죠. 조합 사무실이 단지 내 상가에 생겼습니다. 직원 4명이 상주하면서 업무를 봤어요. 사무실에 가니 벽에 족감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49층 타워형 아파트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박 교수님, 이 아파트는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180%인데 재건축 후엔 300%까지 올릴 수 있어요. 대지 지분도 넉넉하고요. 비례율 최소 100%는 나올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분담금은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00% 넘으면 환급금 나오죠. 저는 경제학자답게 꼼꼼하게 자료를 모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변 재건축 사례를 찾아봤어요. 강남 개포주공은 분담금 2억에 시세가 18억 올랐더군요. 송파 잠실 5단지는 비례율 110%로 환급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서초 반포주공은 분담금이 좀 나왔지만 그래도 15억 정도 이익이었대요. 제 노트북에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강남 재건축 신계 단지의 비례율을 표로 정리했어요. 평균 비례율 105%, 최고 비례율 125%, 최저 비례율 92%. 통계를 내봤더니 90% 이상이 환급금을 받거나 분담금이 1억 이하였습니다. 숫자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노트에 꼼꼼하게 적었어요. 우리 아파트 현재 시세 15억 원, 재건축 후 예상 시세 40억 원, 차액 25억 원.
거기서 분담금 1억 원 빼도 24억 원이 남습니다. 아니, 환급금 3억 원 받으면 28억 원이 남는 거예요. 숫자를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진지하게 상담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제가 적은 계산서를 보여줬죠. 여보, 이것 좀 봐요. 아무리 못해도 20억은 남아요. 환급금 나오면 28억이고요. 우리 손주들 대학 등록금 다 대줄 수 있어요. 아내가 계산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럼 해요. 2021년 여름 7월 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정비 계획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대치동 주민센터 대강당에 250명 정도 모였죠. 조합장이 빔 프로젝터로 설계안을 보여줬습니다. 최고 49층 23개 동 2680세대 규모였어요. 기존 4424세대에서 1744세대가 줄어드는 겁니다. 조합장이 설명했어요. 세대수는 줄지만 평형은 커집니다. 기존 76제곱미터, 84제곱미터, 101제곱미터, 112제곱미터, 115제곱미터에서 새로 지으면 전부 84제곱미터 이상으로 통합됩니다. 소형 평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일반 분양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분양 물량이 800세대 정도 나옵니다. 이 물량을 시세대로 팔면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요즘 대치동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을 넘어요. 우리도 비슷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분양 수익만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김 씨가 말했어요. 박 교수님, 요즘 공사비가 많이 오른대요. 평당 800만 원도 넘는다던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김 선생, 걱정 마세요. 일반 분양으로 다 충당돼요. 우리는 환급금 받는다니까요. 조합장이 그랬잖아요. 비례율 100% 넘을 거래요.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임자 49층이래요. 한강 다 보이겠어요. 우리 손주들 데려와서 자랑해야지요. 큰 손자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49층에서 롯데타워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내가 웃었어요. 당신 꿈이 크네요.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반짝이었어요. 5년만 참으면 저 한강을 49층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2022년 봄 4월 조합에서 첫 비례율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조합 사무실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어요. 비례율 108%. 조합 사무실이 난리가 났죠. 환급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전화기를 들고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대박 났다. 환급금 4억 나온대. 재건축하면 돈 받는 거야. 아들이 기뻐했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 아들. 아빠가 4억 중에 1억 줄게. 개원 자금으로서. 아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외식을 했습니다. 대치동역 근처 한정식집에서 15만 원짜리 코스를 시켰어요. 평소엔 5만 원짜리도 아까워하던 저희가 15만 원을 쓴 겁니다. 여보, 우리 고생 끝이에요. 이제 손주들 뒷바라지 실컷 할 수 있어요. 아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보람이 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2년짜리 신기루였다는 걸 말이죠. 2022년 가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가면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박 교수님 오셨어요? 요즘 일반 분양 시장이 좋아서 분양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대치 레미안 아이파크가 평당 5,400만 원에 분양됐대요. 그럼 우리도 그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 환급금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5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남수야. 너 대박 났다며? 환급금 5억이면 아파트 한 채 더 살 수 있겠네.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직 확정 아니야. 4억 정도 나올 것 같아.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개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1월쯤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병원 개원하는데 강남 쪽은 권리금이 3억이 넘어요. 어떡하죠? 저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걱정 마. 아빠가 환급금 받으면 2억 보태줄게. 권리금 걱정하지 말고 좋은 자리 구해. 아들이 고마워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딸도 전화가 왔습니다. 12월이었어요. 아버지, 저도 내년에 로펌 동업하려고 하는데요. 자본금이 좀 필요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딸. 아빠가 너도 1억 줄게. 환급금 나오면 너희들 다 챙겨줄 거야. 아들이랑 똑같이. 딸도 기뻐했어요. 아버지 최고세요. 오빠한테 자랑해야겠다. 아내와 함께 손주들 장난감도 샀습니다. 대치동 장난감 가게에서 레고 세트를 샀어요. 15만 원짜리였죠. 예전 같으면 5만 원짜리도 비싸다고 망설였을 텐데 그땐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보, 손주들 좋아하겠어요. 큰 손자가 레고 좋아하잖아요. 임자, 우리 이제 여유 있어요. 마음껏 사줘도 돼요. 환급금 5억 받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023년 봄 3월 조합에서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대치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열었는데 200명 넘게 모였어요. 빔 프로젝터로 보여준 족감도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49층 타워형 아파트가 우뚝 솟아 있었죠. 유리로 된 외관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었어요. 조합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헬스장이 지하 1층에 300평 규모로 들어갑니다. 수영장도 있어요. 실내 수영장 25m 6레인입니다. 독서실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습니다.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까지. 마치 호텔 같았어요. 저희 세대는 112제곱미터에서 112제곱미터로 같은 평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평수는 그대로지만 층수가 훨씬 높아지고 시설이 좋아지는 거죠. 조합 직원이 제게 말했어요. 박 교수님, 이 아파트 입주하시면 대치동 최고급 아파트 되실 겁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신축이고 레미안보다 높고 엘스보다 시설이 좋아요. 평당 시세가 1억 2천은 가볍게 넘을 겁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평당 1억 2천이면 34평이니까 40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15억짜리가 40억이 된다고요? 25억이 오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환급금 4억까지 받으면 29억을 버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름 7월에는 시공사 선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형 건설사 3곳이 입찰에 참여했어요. 대림산업, 현대건설, 롯데건설이었죠. 조합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각 건설사가 제시한 조건을 비교했어요. 공사비는 대림산업이 평당 760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현대건설이 800만 원, 롯데건설이 82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꼼꼼하게 메모했어요. 노트에 적으면서 비교했죠. 공사비가 낮으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니까 대림 산업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랜드도 대림 아크로로 나쁘지 않았어요. 가을 9월에 시공사가 확정됐습니다. 대림 산업으로 결정됐어요. 평당 공사비 760만 원, 총 공사비 2조 원 규모였습니다. 조합원들이 환호했어요. 대림 아크로 브랜드면 분양가 더 받겠네요. 우리 환급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잘 선택했어요. 그해 10월 조합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비례율 최종 추정치를 발표한다고 했어요. 대치동 주민센터 대강당에 200명 넘게 모였죠.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조합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비례율 108% 유지됩니다. 환급금 평균 4억 원 예상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열심히 손뼉을 쳤습니다. 옆에 앉은 김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박 교수님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우리 대박 났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38년 교직 생활의 결실이 이렇게 맺어지는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임자, 우리 성공했어요. 환급금 4억 나온대요. 확정이에요. 아내가 울었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죠. 여보,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노후 걱정 없겠어요. 손주들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착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행복해서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2028년에 입주하면 나는 68세, 아내는 65세. 그때부터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49층 한강뷰 아파트에서 손주들 데려와서 자랑하고 친구들 초대해서 집들이하고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6개월도 안 가는 꿈이었다는 걸 말이죠. 2024년 1월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침에 TV를 켰는데 경제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 금리를 3.5%에서 4.0%로 인상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처음엔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금리가 오르면 예금 이자가 오르니까 좋은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2월에 조합 사무실에 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박 교수님, 요즘 건설사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니까 자재 구입할 때 이자 부담이 커진대요. 그리고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른대요. 얼마나 오르는데요? 평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760만 원이 910만 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비례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친구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야, 남수야. 공사비 오른다던데 괜찮겠어? 우리 환급금 날아가는 거 아니야?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죠. 괜찮아. 일시적인 현상이야. 여름 되면 금리 내리고 다시 안정될 거야. 조합에서도 그렇게 말하던데.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3월에 더 나쁜 뉴스가 들렸어요. 저녁 9시 뉴스를 보는데 건설 경기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 철근 가격이 전년 대비 42% 상승했습니다.
시멘트는 38%, 레미콘은 45%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30% 인상됐어요. TV를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4월에 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재협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대치동 주민센터 대강당에 300명이 넘게 모였어요.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죠. 조합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림산업에서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평당 760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1,1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평당 390만 원이 오른다는 겁니다. 34평이면 1억 3,260만 원이 추가로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계약했으면 지켜야지. 왜 우리가 더 내야 해?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시공사 측 직원이 단상에 올라 설명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재비가 예상을 50%나 초과했어요. 금리도 올랐고요. 이대로 진행하면 저희가 적자입니다. 회사가 적자를 감수하고 공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럼 너희가 손해보든지. 우리가 왜 더 내야 해? 계약 위반 아니야? 조합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지금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면 우리가 더 곤란합니다. 다시 입찰하면 몇 년이 지연될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공사비 인상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설계를 변경해서 비용을 줄이든지 해야 합니다. 아니면 시공사를 바꾸든지요. 5월에 비상총회가 열렸습니다. 시공사와 재협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어요. 또 300명 넘게 모였죠. 조합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 드립니다. 시공사와 협상한 결과 평당 공사비 1,10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760만 원에서 340만 원 올랐습니다. 34평 기준으로 1억 1,56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내가 폭발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34평이면 1억 1천만 원이 더 드는 거잖아. 우리 환급금은 어떻게 돼? 조합장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죠. 한참 뒤에 조합장이 입을 열었어요. 비례율이 98%로 내려갔습니다. 환급금은 없습니다. 대신 분담금이 평균 1억 원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귀가 멍했어요. 환급금 4억이 분담금 1억으로 바뀌었습니다. 5억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5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제가 1억을 내야 하니까 차이가 5억이에요. 옆에 앉은 김 씨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사기야? 환급금 받는다며? 작년에 4억 받는다고 했잖아. 조합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예상 못한 상황입니다. 공사비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여보, 총회 어땠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다가왔죠.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급금 없어요. 분담금 1억 원 내야 해요.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환급금 4억 받는다며요? 작년에 확정됐다며요? 공사비가 올라서 비례율이 떨어졌대요.
환급금은 없어지고 분담금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퇴직금에서 내야 하는 거예요? 네. 1억 원 내야 해요.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우리 퇴직금이 2억밖에 안 되는데 1억 내면 1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 판단했어요. 환급금 받는다고 너무 확신했어요. 제가 경제학 교수면서 이런 계산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2024년 7월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긴급 공고가 나왔어요. 시공사 재선정 입찰 유찰. 대림산업이 공사비 협상이 결렬돼 계약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입찰을 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조합 사무실이 난리가 났죠. 조합 사무실에 달려갔습니다. 직원들 얼굴이 어두웠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시공사가 없으면 사업이 중단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계약했잖아요. 대림산업이 공사비 1,100만 원으로 합의했다가 다시 1,200만 원을 요구했대요. 조합에서 거절하니까 계약 파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조합 해산입니다. 지금까지 쓴 비용은 날아가고 재건축은 무산되는 거죠. 조합 해산이요? 그럼 우리가 낸 가입비 500만 원은요? 그것도 날아갑니다. 8월에 비상총회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400명이 넘게 모였어요.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조합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2차 입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응찰했습니다. 공사비는 평당 1,300만 원입니다. 당초 760만 원에서 540만 원이 올랐습니다. 34평 기준으로 1억 8,360만 원 추가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분담금은 얼마야? 조합장이 침묵했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비례율이 78%로 내려갔습니다. 평균 분담금은 5억 원입니다. 순간 귀가 멍했어요. 5억 원. 그 숫자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1억 원도 부담스러웠는데 5억 원이라고요? 제 퇴직금이 2억 원인데 5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최영감이라는 분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조합장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환급금 준다며? 4억 받는다며? 5억을 내라고? 물병이 날아들었어요. 빈 페트병이 단상을 맞추고 바닥에 떨어졌죠.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앞쪽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의자를 발로 찼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밖에서 들렸어요. 경찰관 4명이 들어와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진정하십시오. 폭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정하지 않았어요. 사기다. 사기야. 우리를 속였어. 조합장 물러나. 고함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손에 쥔 종이 한 장. 추가 분담금 5억 원. 환급금 4억을 기대했는데 분담금 5억을 내라니 9억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제가 9억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총회 어땠어요? 저는 대답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또 나쁜 소식이죠? 얼마예요? 5억.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5억이요? 우리 어떡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66세 노인이 무슨 수로 5억을 구합니까?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어요. 퇴직금 2억 원, 적금 1억 원, 예금 5천만 원. 합계 3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어요. 대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고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6입니다. 직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시면 주택담보대출 최대 기간이 9년입니다. 1억 5천만 원 대출 받으시면 월 상환액이 약 200만 원입니다. 월 200만 원이요? 제 연금이 250만 원인데 200만 원 이자 내면 5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관리비, 식비,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는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나이에 이런 대출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시거든요. 만약 건강이 악화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8월 한여름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9월에 조합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꽂혀 있었어요. 10월 31일까지 분담금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현금 청산 처리됩니다. 현금 청산이요? 그게 뭡니까? 조합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조합에서 나가시는 겁니다. 보상금 받고 다른 데 가셔야 해요.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데요? 현재 시세 기준 30억 원 정도입니다. 30억을 받으면 15억 주고 산 집에서 15억을 버는 겁니다. 나쁘지 않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돈으로 대치동에 다시 집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대치동 신축 아파트는 112제곱미터가 얼마예요? 아크로 리버파크 분양권이 45억 넘게 나간대요. 레미안 매매가도 40억은 해요. 30억 받아서 40억짜리 사면 10억이 부족해요. 결국 대치동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아, 아빠 재건축 포기하려고 해. 아들이 놀랐어요. 왜요? 환급금 받는다며요? 아버지가 도와드릴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분담금 5억이 나왔어. 아빠가 그 돈을 구할 수 없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아, 너도 병원 개원해야지. 내가 어떻게 도와? 제가 대출 받을게요. 병원 담보로요. 안 돼. 내 병원에 빚 지우면 안 돼. 아들이 울먹였어요. 아버지, 제발 받으세요. 아버지가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38년 교직 생활 끝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2024년 10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분담금을 내기로 했어요. 현금 청산을 하면 대치동을 떠나야 하니까요.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날 순 없었습니다. 손주들 학교도 여기 있고 친구들도 여기 있고 모든 게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환급금 받는다고 자랑했는데 포기하고 떠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퇴직금 2억 원을 모두 털었습니다. 적금 1억 원을 해지했어요. 중도 해지라서 이자를 못 받았죠. 예금 5천만 원도 깼습니다. 합계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부족한 1억 5천만 원은 아들이 빌려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병원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1억 5천만 원 보내드릴까? 이자는 제가 낼게요.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됐어.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개원할 때 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미리 받는 거예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또 울었습니다. 조합에 분담금 3억 5천만 원을 납부했어요. 10월 29일이었죠. 마감 이틀 전이었습니다.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입주 전에 내기로 했어요. 영수증을 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 퇴직금 전부였어요. 38년 교직 생활의 결실이 종이 한 장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입주까지 5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2024년 착공해서 2029년 완공 예정이거든요. 그 5년 동안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재건축 시작하면 철거하니까 나가야 했습니다. 전세를 얻어야 했어요. 대치동 근처에서 전세를 알아봤어요. 112제곱미터 전세가 12억이 넘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는 15억도 했어요. 저희 집을 전세 주면 12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데 전세를 얻으면 되죠. 하지만 평수를 줄여야 했습니다. 12억으로는 112제곱미터를 구할 수 없었어요. 84제곱미터를 알아봤죠. 강남구 개포동에 전세 9억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전세 12억 받고 9억 전세 주면 3억이 남아요. 그 돈으로 5년 동안 생활비를 쓰고 입주할 때 부족한 1억 5천만 원을 메울 계획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이사를 했습니다. 112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로 줄어든 겁니다. 34평에서 25평으로 줄었어요. 이삿짐을 싸는데 눈물이 났어요. 2010년부터 살던 집이었거든요. 15년을 살았어요. 거실 벽에 손주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큰 손자 돌잔치 사진, 작은 손자 100일 사진. 하나하나 떼어내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이사 트럭이 왔습니다. 짐을 싣는데 소파가 안 들어간대요. 새 집이 좁아서요. 소파를 버렸습니다. 200만 원 주고 산 소파였는데 그냥 버렸어요. 책상도 큰 게 안 들어가서 작은 걸로 새로 샀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어요. 개포동 아파트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좁았어요. 옛날 집 거실 절반도 안 됐죠. 방은 3개였지만 작았습니다. 서재가 따로 없어서 제 책들을 거실에 쌓아놔야 했어요. 여보, 여기서 5년을 살아야 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만 참아요. 입주하면 다시 넓은 집 가잖아요. 49층 한강뷰 아파트.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5년이 쉽지 않았어요. 월세가 아니라 전세라서 월 비용은 없었지만 다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관리비가 월 25만 원 나왔어요. 거기에 식비 월 40만 원, 병원비 월 20만 원, 교통비 월 10만 원, 합계 95만 원입니다. 연금 250만 원에서 95만 원 쓰면 155만 원 남아요. 그걸로 5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계산해 봤어요. 155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년은 9,3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차액 3억 원이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이 자꾸 생겼습니다.
6월에 아내가 넘어졌어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죠.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깁스를 했어요. 치료비가 150만 원 나왔습니다. 9월엔 제가 아팠어요. 당뇨 수치가 올라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죠. 매달 병원비 3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12월엔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전세 집인데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는 세입자가 관리하는 거래요. 할 수 없이 제가 120만 원 주고 고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옛날 집 앞을 지나다녔어요. 개포동에서 대치동으로 가려면 옛날 동네를 지나가야 했거든요. 음마 아파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공사 펜스가 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공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2025년 여름 7월이 지나도 공사가 시작 안 됐어요. 조합에 전화했죠. 왜 공사 안 시작해요? 착공은 언제예요? 직원이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교수님, 시공사와 최종 계약서 작성 중입니다. 곧 시작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가을 10월이 와도 마찬가지였죠. 펜스만 쳐져 있고 공사는 안 했어요. 조합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직원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교수님, 죄송합니다. 시공사가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요? 무슨 추가 협상이에요? 자재비가 또 올랐대요. 평당 1,300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1,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분담금이 또 오르는 건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5억도 모자라서 더 내라고요? 2026년 1월 지금입니다. 저는 66세가 됐어요. 공사는 아직도 시작 안 했죠. 입주 시기가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밀렸습니다. 제가 70세가 되는 해예요. 그때까지 제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요? 아내는 67세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차액 3억 원이 바닥났어요.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2억을 썼습니다. 병원비, 관리비, 식비, 경조사비.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1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입주할 때 부족한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합니까? 남은 1억으로는 5천만 원이 부족해요. 아들한테 빌렸던 1억 5천만 원은 어떻게 갚죠? 또 손 벌릴 수도 없고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요즘 대학 시간 강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서울 시내 대학 경제학과 시간 강사 모집, 시간당 5만 원, 학기당 45시간, 한 학기에 225만 원이에요. 66세 노인이 할 수 있을까요? 면접을 봤어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모 대학 경제학과에 갔죠. 면접관이 40대로 보이는 교수였어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서울대 경제학과 정교수 38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시간 강사는 처음이시네요. 네. 하지만 강의는 자신 있습니다. 38년 했으니까요.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연세가 있으신데 체력 괜찮으세요? 월요일 아침 9시 수업이에요. 가능합니다. 건강합니다. 면접관이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 교수가 시간 강사 면접을 보다니 38년 교단에 섰던 사람이 이제 시간당 5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이게 제 현실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지식인의 오만이었어요.
경제학 박사라는 타이틀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환급금 4억을 꿈꾸다가 분담금 5억을 떠안게 됐죠. 15억짜리 집에 5억을 더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께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재건축을 투자로 봤습니다. 15억이 40억이 되니까 25억을 버는 장사라고 생각했어요. 환급금 4억까지 받으면 29억이고요. 하지만 재건축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건축은 낡은 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거주 개선이에요. 돈 벌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살던 집이 너무 낡아서 불편하고 분담금 낼 여유 자금이 충분할 때만 하는 겁니다. 저는 논문에서 강남 재건축 신곳을 분석했어요. 평균 비례율 105%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비슷할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그 신곳은 공사비가 안정적일 때 진행된 사업들이었습니다. 2024년처럼 금리가 급등하고 자재비가 50%씩 오르는 상황은 분석에 없었어요. 비례율은 변합니다. 조합에서 비례율 108%라고 했을 때 저는 확정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공사비가 오르니까 비례율이 78%로 떨어졌죠. 30%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비례율은 단순 예상치일 뿐이에요. 확정이 아닙니다. 공사비, 분양가, 금리 모든 게 변하면 비례율도 변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저는 분담금 낼 현금이 없었어요. 퇴직금 2억과 적금, 예금 1억 5천, 합계 3억 5천이 전부였습니다. 아들한테 1억 5천을 빌려서 5억을 만들었죠. 만약 분담금이 더 올랐다면 저는 완전히 파산했을 겁니다. 재건축 분담금은 여유 자금으로 내야 해요. 퇴직금 전부를 걸면 안 됩니다. 최소한 퇴직금의 절반은 남겨놔야 해요. 저는 62세에 재건축을 시작했어요. 입주는 70세입니다. 8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 8년 동안 전세를 살며 비용이 2억 가까이 들었어요. 60세가 넘으면 재건축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0년 기다릴 체력이 되는지,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저처럼 나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사비는 항상 오릅니다. 저는 평당 760만 원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1,300만 원이 됐습니다. 71%가 오른 겁니다. 공사비 상승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조합에서 제시하는 공사비에서 최소 30%는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처럼 낙관하지 마세요. 저희는 대림산업과 계약했다가 파기됐어요. 다시 입찰하느라 1년이 지연됐죠. 시공사가 중간에 나가면 사업이 몇 년씩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의 재무 상태, 시공 능력, 신뢰도를 꼼꼼히 따져야 해요. 단순히 공사비가 싸다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66세에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려 했어요.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상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60세 넘어서 대출받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월 이자가 200만 원이면 연금으로 생활이 불가능해요. 대출 없이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재건축하지 마세요. 재건축 기간 동안 어디선가 살아야 합니다. 전세 5년 살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전세 보증금은 묶여 있고 관리비에 생활비에 병원비까지요. 저는 1년 만에 2억을 썼습니다. 5년이면 최소 5억은 들 거예요. 이 비용을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저처럼 낙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분담금이 오르면 조합원들이 분열됩니다. 현금 청산파와 잔류파로 나뉘죠.
저희 조합도 4,424세대 중 절반이 나갔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총회 때마다 싸우고 조합장 불신임 투표하고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66세 노인한테는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예요. 저는 대치동이라는 입지만 믿었어요. 대치동이면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입지가 좋아도 분담금이 높으면 손해입니다. 15억짜리 집에 5억 더 넣어서 40억짜리 집 받으면 20억 남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10년을 기다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전세 비용 5억 쓰면 순이익이 15억입니다. 10년 동안 15억 버는 게 정말 좋은 투자일까요? 제가 지금 후회하는 건 뭘까요? 환급금 꿈을 꾼 겁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분담금 2억 정도 각오하고 시작했다면 5억이 나왔을 때 바로 포기했을 겁니다. 현금 청산하고 30억 받아서 경기도 분당 28억짜리 신축 아파트 사면 됐어요. 2억 남기고요. 하지만 저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죠. 환급금 4억 받는다는 꿈에 취해서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재건축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66세에 시간 강사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38년 교단에 섰던 정교수가 이제 시간당 5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지식이 많다고 현명한 게 아닙니다. 저는 경제학 박사였지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2026년 1월 21일 오늘 아침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66세 노인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쉬었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요즘 잠을 못 자거든요. 밤마다 걱정 때문에요. 아내와 함께 아침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 후라이 하나. 소박한 식사였죠. 예전엔 생선도 자주 먹었는데 요즘은 식비를 아껴야 해서 채소 위주로 먹습니다. 여보, 오늘 시간 강사 면접 결과 나오는 날이죠? 아내가 물었어요. 네. 오늘 연락 온대요.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박남수 교수님이시죠? 시간 강사 면접 봤던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한데요. 이번엔 더 젊은 분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셔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떨어졌습니다. 저녁에 아내에게 말했어요. 떨어졌어요. 나이가 많대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죠? 다른데 또 알아봐야죠. 저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66세 노인 일자리 검색. 화면에 뜨는 건 청소, 경비, 배달. 다 육체 노동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옛날 사진을 봤습니다. 2010년 은마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사진이에요. 56세였던 제가 웃고 있었죠. 아내도 웃고 있었어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다 모여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재건축하지 않을 겁니다. 환급금 꿈 같은 거 꾸지 않아요. 그냥 112제곱미터 낡은 아파트에서 평생 살았을 겁니다. 외풍 좀 불고 엘리베이터 좀 고장 나고 누수 좀 있어도 괜찮아요. 퇴직금 2억 원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조용히 살았을 거예요. 손주들 용돈도 주고 아내랑 가끔 외식도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시간 강사 면접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 나이가 많대.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겨? 아들아, 너는 재건축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재건축은 돈 버는 게 아니야. 오히려 돈 잃는 거야. 환급금 같은 거 기대하지 마. 아들이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녁에 아내와 발코니에 섰습니다. 개포동 아파트 15층이라 전망은 그럭저럭이었어요. 멀리 대치동 아파트가 보였죠. 펜스가 쳐진 공사장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5년 후엔 49층에서 한강 볼 수 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는 49층 안 가도 돼요. 그냥 여기서 당신이랑 살고 싶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49층 한강뷰보다 15층 평범한 집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분담금 3억 5천을 냈으니까요.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70세까지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재건축을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특히 환급금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신기루일 뿐입니다. 비례율 100% 넘는다고 해도 믿지 마세요. 공사비는 항상 오릅니다. 분담금 낼 여유 자금이 충분히 있고 10년 기다릴 체력이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할 자신이 있을 때만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현금 청산하고 나가는 게 낫습니다. 저처럼 욕심 부리다가 노후 자금 다 날리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배우는 게 이 채널의 목적이니까요. 저는 지금도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30년 입주 예정이에요. 그때 저는 70세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시간 강사든 뭐든 해서 입주 자금 마련할 거예요. 여러분, 집은 돈이 아니라 삶입니다. 시세가 40억이면 뭐 합니까? 내가 불행하면 그건 감옥입니다. 환급금 꿈꾸다가 분담금 지옥에 떨어진 제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15억 주고 산 집에 5억을 더 쏟아붓는 데는 4년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5억을 회수하는 데는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이야기 나누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